범인은 지금 누군가한테 자기를 계속 지켜보도록 요구하는 거야. 그게 누구든 범인의 과거에 있는 한 사람이겠죠.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국내 강간 사건 신고율은 겨우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차 피해자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어. 신고하기가 더 힘들었겠지? 아마 그 점까지 염두에 뒀겠죠. 절대 신고하지 않을 만한 대상과 장소. 왜 6개월 동안 놈이 멈췄다고 생각해? 그 시기에 범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대상을 바꾼 이유와도 연관돼 있겠죠. 오랜만에 뭉치신 건데 옛날 그림이 나오는데요. 선배가 경찰 생활을 여기서 시작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땐 하선우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I에서 정식으로 수사지휘본부를 꾸리는 건가? 지금쯤 범인은 다음 타깃을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죠. 피해자들 주변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천명대에 다니던 한 여대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 신고된 이력이 있었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자살 사건이 보도된 시기가 범인이 범행을 멈춘 시기와 일치해요. 우리 소희가 말씀하신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청명대 사건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저희 소희 양이 그 사건과 연관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혹시 소희 양이 유서 같은 걸 남겨놓진 않았습니까? 실례지만 저희가 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서 같은 거 없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유사 사건들이 있었는지 싹 다 뒤져봤는데요. 5년 전부터 현재에 걸쳐 서울 외곽 무안시와 하정시, 송로시, 율정시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5년 전 무안시에서는 단순 가택 침입 사건들이 있었고요. 하정시 사건부터는 강도 행각이 시작됐어요. 모두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율정시에서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묶여있던 개를 아주 처참하게 가해했어요. 1차, 2차 피해자들 모두 범행 직전 전기가 나간 것과 연관이 있네요. 범인은 미리 범행 대상을 골라놓고 일부러 전력을 다 끊었던 거야. 이상한데요? 범인이 움직인 동선만 보세요. 보시면 여기 첫 출발점을 지나 쭉 청명시로 이어져 있어요. 마치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요. 최종 목적지요? 청명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죠. 나나 30대 남성으로 범인을 좁혀보고 연거지가 청명시였던 사람을 중심으로 과거 사건 이력을 다시 조사해봐. 네, 팀장님. 소희 아버님, 저희도 힘들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서는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딸 묻은 지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소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 아빠나 저나 겨우 마음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같은 피해를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마음이 없네요.
저기 애 아빠가 딸에게 유난히 애틋했어요. 아직은 너무 힘들 겁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 애를 놓쳤어요.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소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상태였어요. 엄마, 아빠, 이런 딸이라서 죄송합니다. 범인이 범행을 멈췄던 것도 6개월 전 소희의 자살의 원인이었고요. 범인이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자신이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후에 더 세디스트적인 면이 증폭됐을 겁니다. 최의림 씨의 상태를 봐선 범인이 살인까지 가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홍 팀장님 말로는 소주 깨나 했다던데 사실이에요? 하긴 첫 발령의 성폭력 전담팀이라 만만치 않았겠네요. 나오기 전에 좀 어려운 사건을 맡았었어요. 왜요? NCI 요원이 듣기에도 힘든 사건이었어요? 모든 일엔 다 처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출발이 고통이든 행복이든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맞겠죠. 팀장님, 최혜림 씨에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범인이 아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혹시 자기가 겪었던 불행한 일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전 그놈과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범인이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유림 씨,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사실 전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남자친구한테는 말 못했지만 불임 클리닉에 상담 신청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원치 않아서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사건이 있기에 한 달 전에 불임 클리닉을 방문했었어요. 혹시 그런 사실을 다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농담삼아 친구들에게 가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 혼자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다른 30대 피해자 정진희 씨 역시 최유림 씨가 말한 불임 클리닉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방문 시기는? 비슷한 시기예요.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를 원하고 있었어요. 고용 기록을 조사해봐. 범인은 클리닉 직원들이거나 병원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0대 피해자 둘 다 베란 유도제인 클로미펜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불임 클리닉에선 약효가 완전해지기 전까진 시술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범인은 피해자들이 베란 유도제를 처방받은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인공수정을 시술받기 전이었다면 자기 아이를 임신시킬 확률이 더 커질 테니까요. 만약 범인의 성폭행의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가지게 하려는 게 의도였다면 그걸 완벽하게 이루어질 대상을 찾은 거겠지. 처음엔 어리고 신앙심이 깊은 여학생들만 골랐어요. 제압하기 쉽고 또 절대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김소희 씨가 자살을 하자 임신을 절박하게 원하는 여성들로 목표를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하는 거죠? 놈은 자신의 원한과 분노의 표출 방법으로 피해자를 임신시키려는 걸 수도 있어. 그렇다면 분명 과거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을 테고. 죄송하지만 누가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환자들도 대부분 여자예요. 하청업체 직원이나 물류 담당, 또 보안업체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협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드릴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사건에 대해선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아시겠지만 점점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 이상한 소문이 나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네? 저희는 이 병원의 이윤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확실한 건 피해 여성들이 이 병원을 다녀간 후에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서류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 서류는 뭐죠? 잠시만요. 환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조사예요. 실장님.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서류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리서치 회사에 판매한 적이 있긴 한데 하지만 저희는 환자들 의료 기록은 절대 유출하지 않았어요. 첨가죠. 아니, 저기 잠깐만.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시겠어요? 따로 관할서에서 법조항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해피파인딩이란 리서치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줘. 네, 팀장님. 피해자들이 다닌 대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